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이 3분기까지 도입되고 국내 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15분이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약국 등에서 판매됩니다. 예, 정부가 백신 공급 계획을 다시 밝혔는데 물량 확보 불안이 꼭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항체는 요즘 신약 개발의 핵심인데요. 항체에 또 다른 치료 물질을 결합한다면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항체에 다른 약물을 결합하는 일명 ADC 기술을 보유한 앱티스의 정산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사명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앱티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앱티스에서 앱, 즉 AB는 엔티바디의 약자입니다. TIS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술 혁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앱티스라는 사명은 항체 기술을 혁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회사명에서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앱티스는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ADC는 이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우리말로는 항체 약품 접합체, 혹은 어떤 분은 항체 약품 복합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ADC는 그 항체에다가 약물을 갖다가 컨주게이션해서 실제로 약물이 표적 질병 세포로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ADC 어떤 원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요즘 신약의 어떤 트렌드는 항체잖아요. 네네. 이 항체가 이제 한책 신약이 네. 개발되고 나서 이제 특허가 종료될 무렵에 네네. 이 ADC를 활용하게 되면은 네.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신약 개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다 질병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 두 번째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경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허 기술이 만료된 항체를 가지고 ADC를 제작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다 항체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게 되고 또 항체를 개발해서 오랫동안 판매해온 회사 입장에서는 항체 판매는 물론 항체를 이용해서 ADC를 제작함으로써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경영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이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ADC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네. 지금 어떤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이 앱티스만 어떤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ADC 시장은 뭐 지금 엄청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100개 이상의 약물이 임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저희 앱티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보통 ADC라고 하면은 이름에서 들을 수 있듯이 항체와 그다음에 항체에 접합되는 약물, 그다음에 그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 링커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ADC 기업들은 어떤 기업은 우선 항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우선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앱티스는 그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키는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항체에다가 약물을 접합시킬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 트렌드는 아주 균일한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항체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약물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을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항체라는 것이 아미노산이 1,300개로 구성된 아주 거대한 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집을 정도로 어렵게 그 약물을 갖다가 항체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적인 기술로는 거의 이제 1,300개 아미노산 중에서 한두 개의 약물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국내외 제약회사에서 바이오텍에서 항체의 유전공학적인 기술을 써가지고서는 돌연변이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얻어진 아미노산에다가 약물을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현재 많은 약물들이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항체를 보유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그대로 또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FTS에서는 기존에 있는 항체에다가 돌연변이를 유도하지 않고 케미칼 링커를 써서 1,30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딱 2군데 아미노산에만 약물을 도입하는 그런 링커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 링커 기술의 중요성은 기존의 그 항체를 보유한 큰 회사들, 흔히 말하는 다국적 제약사들 혹은 항체 신약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아주 원활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링커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셋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과 쉽게 컨택을 할 수가 있고 상대편 회사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와 공동 연구를 선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체의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고도 네. 약물을 원하는 장소에 네. 이렇게 그 결합을 시킬 수 있는 네. 그 링커 기술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ADC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이 FTS의 다른 그 주요 파이프라인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 그 링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난치성 폐암이라든가 위암 그리고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ADC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서 우수한 항체나 약물을 가진 기업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ADC 기술은 진단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단 분야의 연구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이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FTS 링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FTS 링커 기술은 항체에 약물을 도입할 때 항체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종합병원의 핵의학과나 방사선 의학과에서는 예로부터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항체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표지해서 그 물질을 진단용 시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은 이 물질이 몸으로 충분히 배출되기 전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진단용 항체가 체외로 배출돼야 되는데 바로 저희 FTS 링커 기술을 이용해서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진단용 항체를 개발하면은 하루 이내에 약물의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진단에 되게 용이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 뭐 대학병원 핵의학과 연구진과 함께 그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2016년에 이 FTS를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어찌 보면 아직은 비기너 입장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국내 그 바이오 산업계에 대해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제언하실 게 있을까요? 네, 뭐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직 베이비 기업의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이 정부 출연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이렇게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국내 그 많은 바이오 벤처에서 인력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바이오 생태계라고 하면은 대학과 연구소,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중소 혹은 벤처 기업,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그다음에 투자기관, 그다음에 인허가기관 이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이 모든 기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그 연계성을 강화시켜야지만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기관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아, 예.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종합대학에서는 최소한 2~3개 이상의 바이오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이오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바이오 기술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학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재정난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바이오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대학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산업 친화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력 네트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앱티스의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앱티스의 정상전 대표이사와 이선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